모든 수험생들이 동일한 시험을 치르고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줄을 세우고 그리고 시험 점수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입시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상위권 대학들은 SAT 등 시험 성적이 없어도 각 대학의 이익에 부합하면 합격시킵니다. 각 대학은 말 그대로 마음대로 뽑습니다. 이것은 한국 분들에게 상당히 불편한 미국의 현실입니다. 반드시 이해하고 기억하셔야 하는 사실은 미국 대학들은 대형 기업 집단입니다.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불법이 아닌 이상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하물며 미국 기업들은 학력을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입사 지원자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능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합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성과 달성 기여도가 해당 기업의 이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한국인 지원자 다수가 고배를 마십니다. 미국 기업 입사 지원과 직결된 것이 미국 대학 입학 지원입니다. 선발 방식의 본질은 같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한국 분들은 이러한 현실을 알아보지도 않거나 알려드려도 무시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기업 입사는 고사하고 미국 상위권 대학들에서 한국인 합격자 수의 지속 하락이라는 오늘의 실상입니다. 공부를 종교처럼 성스러운 대상으로 여기면서 다수가 따라가는 방향으로 한국 분들은 미국 대학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현실과 일치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불일치하기 때문에 자멸의 길로 들어서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분들은 한국적 마인드를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와서 한국식으로 사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민 역사가 100년을 넘었지만 오랫동안 진행되어 발표된 미국 연방정부의 민족별 연간 가구소득 비교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들은 중위권에 속하고 인도 등 타민족들이 격차를 심하게 벌여두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결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시키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 한국적 마인드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적 마인드는 폐쇄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미국 문화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한국분들은 코리아타운에서 만족합니다. 한국분들끼리 거래해서는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민족들과 거래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상위권 대학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로 채우려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미국의 상위권 대학들은 이미 성공했거나 사회에 진출하여 성공하여 각 대학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들을 해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러한 일들 중에 한 가지가 기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기준들을 충족하지 않는 공부 맹신론자인 한국인들은 당연히 지원하기 전에도 탈락 대상인 현실을 대한민국에 계시든 미국에 계시든 직시하지 않습니다. 직시하지 않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원하는 성과를 낼 수도 없고 심지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가능성의 불씨를 말살하는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초래합니다.